지난 2024년 가을 충남 천안시에 사는 71살 조정남 씨는 평소 건강을 위해 하루 3시간씩 걷기를 실천하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공원을 10바퀴씩 도는 게 일상이었고 누구보다 성실한 생활 습관을 자부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공원 산책 중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며 중심을 잃고 넘어져 왼쪽 엉덩이뼈가 골절되는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뼈뿐 아니라 균형 감각, 하지 근력 전반이 현저히 약해져 있었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조정남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루에 3시간씩 걷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문제는 얼마나 오래 걷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걷느냐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구독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당신의 구독이 당신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중년 이후 건강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걷기 오래만 한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4살 김선아 씨는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집 근처 천변 산책로를 2시간씩 걷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걷는 시간을 점점 늘렸고 하루 평균 15,000보에서 25,000보까지 기록되는 날도 많았습니다. 김 씨는 걷기만큼 쉬운 운동은 없다며 병원 진료 한 번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내려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엉덩이뼈 골절과 함께 손목 인대에도 손상이 생겨 한 달 이상 병원에 입원해야 했죠. 정형외과 주치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선아님은 겉으로 보기엔 열심히 걷는 것 같지만 실제 근육량과 균형 감각은 또래 평균보다 낮습니다. 지금처럼 걷는다면 낙상 위험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일 그렇게 많이 걷는데 왜 근육량이 줄고 낙상 위험이 높다는 걸까? 이후 재활의학과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 하지 근력 중 대퇴사두근 근력이 기준치의 65% 수준에 불과했고 보폭 또한 평균보다 5.8cm 좁았으며 보행 시 상체가 좌우로 흔들리는 자세 이상까지 확인됐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제시한 진단은 비효율적 보행 습관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다룬 논문이 있습니다. 2023년 분당 서울대 병원 재활의학과 김태희 교수팀은 한국 노인 5,200여 명을 대상으로 보행 패턴과 근골격계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하루 10,000보 이상을 걷더라도 보폭이 짧거나 상체 중심이 흔들리는 비효율 보행자 그룹은 하지 근육 손실과 낙상사고 위험이 정상 보행자보다 58% 높게 나타났습니다. 걷는 시간만 늘린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이 개선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자세와 무의식적 보행은 허리, 무릎, 발목 관절에 만성적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김선아 씨는 이후 걷기 방식 전반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재활의학과에서 제시한 바른 걷기 교정 프로그램을 따르며 하루 30분씩 자세 교정 거울 앞에서 걷기 연습을 했습니다. 특히 보폭을 넓히고 발 뒤꿈치가 아닌 발바닥 전체로 디디는 훈련, 허리를 세우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는 리듬 훈련을 병행했습니다. 또한 걷기 전에 엉덩이 근육 자극을 위한 힙 브릿지와 대퇴사두근 활성화 운동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4개월 뒤 동일한 검사에서 김 씨의 대퇴사두근 근력은 기준치 대비 92%로 향상되었고 보폭은 5.8cm 증가했습니다. 낙상 위험 평가 점수는 45점에서 69점으로 회복되었고 김 씨는 말했습니다. 전에는 걷는 게 그냥 시간 때우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뇌와 몸을 연결하는 작업이라는 걸 알았죠. 걷기가 그냥 걷는 게 아니란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형 노인 보행지표 연구 보고서에서도 강조합니다.
노인의 걷기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운동 기능, 인지 기능, 균형 감각까지 모두 반영하는 건강 지표다. 이제 더 이상 얼마나 오래 걸었느냐보다 어떤 자세로 어떻게 걷느냐가 당신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걷기를 실천한 사람 사망률이 20% 낮아졌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2살 최용수 씨는 최근 몇 년 동안 주변 친구들의 건강 악화를 직접 겪으며 스스로의 건강에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공원 한 바퀴를 산책하며 건강을 챙기려 했지만 자주 숨이 차거나 무릎이 아픈 증상이 생기자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진행한 체력 검사와 심박수 측정, 혈류 흐름 검사를 통해 의사는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최용수님의 걸음은 운동이라기보다는 관절에 무리를 주는 이동에 가깝습니다. 걸을 때 심박수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아서 유산소 효과도 떨어지고 발 뒤꿈치만 사용하는 비대칭 보행이라 하체 근육 자극도 매우 약합니다. 이에 따라 심장내과와 재활의학과에서는 속도 조절형 보행 운동, 즉 빠른 보폭 걷기를 권장했습니다. 보폭은 평소보다 10cm 더 넓게 유지하고 속도는 분당 100걸음 이상을 유지하며 턱을 들고 팔을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드는 자세로 매일 30분 이상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이 걷기 방식은 실제로 사망률을 낮춘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2022년 영국 랭커스터 대학교와 호주 시드니 대학교 공동 연구는 5만 4천여 명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평균 7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보폭이 넓고 속도가 빠른 보행 그룹은 모든 원인 사망률에서 20% 낮은 수치를 보였고 특히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28%나 낮았습니다. 이 연구는 브리티시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신에도 등재되었고 빠른 걸음이 신체 내 산소 소비량을 증가시키고 미세혈관 확장, 심폐지구력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내혈류 속도는 평균 시속 4.5km 걷기 그룹이 시속 2.8km 그룹보다 해마 혈류 공급 속도가 2.7배 빠르다는 결과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최용수 씨는 이 걷기 방식을 실천한 지 2개월 뒤 정기 건강검진에서 중요한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안정시 심박수는 분당 79회에서 68회로 낮아졌고 혈압은 142에서 126으로 안정되었으며 기억력 검사에서도 점수가 16점에서 23점으로 향상됐습니다. 최 씨는 말했습니다. 그냥 천천히 걷는 것과 다르게 이 걷기는 숨이 좀 차고 땀이 나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정신이 맑아지고 하루가 다르게 다리 힘이 붙는 게 느껴졌어요. 걸음 하나가 내 생명을 바꾸는 느낌입니다.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최의형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기의 보행 속도는 단순한 운동 강도를 넘어 생존율과 직결됩니다. 느리게 걷는 습관은 심혈관 질환, 인지저하, 낙상, 골다공증까지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줍니다. 지금 걷고 있는 걸음이 운동인지 그냥 이동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뇌와 심장을 살리는 걷기란 방향과 의도를 가지고 빠르게 나아가는 걷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뇌를 깨우는 걷기, 해백질을 보존한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68살 박명자 씨는 퇴직 후 우울감과 기억력 저하를 겪으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해마 부위의 위축과 함께 해백질 밀도가 또래 대비 낮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경과 주치의는 다행히 이건 되돌릴 수 있는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박명자 씨는 걷기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걷기 명상처럼 집중력을 높이며 몸의 중심을 느끼는 바른 보행 훈련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 기억력 점수가 12점에서 19점으로 개선되었고 우울감 점수도 절반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뇌는 신체 자극에 반응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걷기는 뇌의 해백질을 보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지현 교수팀은 중장년층 대상 내영상 연구에서 주 3회 이상 빠른 걷기를 실천한 그룹은 해마와 전두엽 해백질 밀도 감소 속도가 40% 이상 늦어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걷기는 뇌를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잊지 마세요. 다리만 움직인다고 걷기가 아닙니다. 뇌가 반응해야 진짜 걷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근육을 살리는 걷기, 사소한 차이가 노후를 바꾼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걷는 속도보다 중요한 건 근육을 사용하느냐입니다. 특히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은 걷기의 핵심인데 중장년층의 잘못된 걷기는 이 부위를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미국 노화 연구소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빠른 걸음으로 하루 30분 걷기를 실천하면 사지 근육량이 평균 8% 증가하고 낙상 위험은 50%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단순 걷기로는 이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힙워킹 혹은 엉덩이 보행이라고 불리는 보행법을 추천합니다. 발 뒤꿈치가 아니라 발 앞꿈치로 디디며 엉덩이를 강하게 눌러주고 보폭을 넓히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근육을 자극하며 걷는 이 방식은 노년기 근감소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제대로 된 걷기는 단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구석구석을 깨우는 운동입니다. 걸으면 늙는다는 말이 아니라 제대로 걸으면 젊어진다는 말이 맞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걷기 루틴, 뇌와 심장을 지키는 습관. 서울 양천구에 사는 72살 김재호 씨는 고혈압과 당뇨로 걱정이 많던 분이었습니다. 운동은 해야겠는데 무릎이 아프고 체력이 달려 항상 작심삼일로 끝나곤 했죠. 그러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루틴 걷기를 알게 됐습니다. 그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오전 8시 전 햇살이 나기 시작하는 시간에 15분, 점심 먹고 나서 다시 15분, 저녁 해질 무렵에 15분, 하루 3번 15분씩 걷되 각각 보폭을 넓히고 리듬 있게 걷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 루틴을 실천한 지 4개월 만에 혈압이 140에서 128로 안정됐고 기억력 검사에서 단기 기억 점수도 10점에서 18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규칙적이고 바른 걷기는 혈압, 혈당, 뇌기능, 수면, 스트레스 모든 건강 요소를 동시에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효과를 보는 건 아닙니다. 이젠 그냥 걷지 마세요. 뇌를 위해, 생명을 위해 걷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3시간 걷는 것보다 바른 자세로 30분 빠르게 걷는 것이 사망률을 낮춥니다. 보폭, 속도, 중심, 리듬. 이 네 가지가 갖춰져야 걷기가 운동이 됩니다. 당신의 뇌, 심장, 근육, 뼈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걷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걷기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허리와 무릎 통증을 없애는 걷기 전 3분 스트레칭 루틴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해 두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행복 노후 피책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